누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냐가 중요해집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도권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단순히 허가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정부, 기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프로젝트가 아무리 좋아도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못 산다는 말이 많았죠. 하지만 앞으로 기준이 명확해지면 투자자들도 판단이 쉬워지고 기관들도 마음 편히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중요한 건 처음으로 제도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코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코인이 제일 먼저 큰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 건데,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 큰 초안을 어제 5월 6일 공개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데, 이번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드디어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XRP가 어디에 속하게 될지 지금 그게 결정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헷갈렸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건 SEC가 다뤄야 하나, CFTC가 다뤄야 하나 이거였어요. SEC는 대부분의 모든 코인을 증권이라고 하고 CFTC는 상품이라고 하면서 서로 다르게 말해왔습니다. CFTC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CFTC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금이나 기름 같은 실제 자산, 즉 상품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우리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실물 자산을 말하는데, 금이나 은, 석유, 옥수수 같은 눈에 보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들이죠. 이런 자산들은 가격이 매일 변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여기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도 포함되기 시작했죠. 디지털 자산이라도 중앙에서 누가 통제하지 않고 여러 사용자들이 나눠서 운영하면 디지털 상품으로 보고 그때는 CFTC가 감독하게 되는 거예요. CFTC는 짧게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법안에서는 코인의 중앙화 여부를 기준으로 SEC와 CFTC의 감독 범위를 확실히 나눴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코인을 한 회사나 한 사람이 10% 이상 갖고 있다면 이건 중앙화된 프로젝트로 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발행한 코인인데 A가 전체 물량의 20%를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는 언제든 가격을 조정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엔 SEC가 증권처럼 규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코인의 보유 구조가 여러 사람이나 기관으로 분산돼 있고 네트워크 운영도 공개적으로 이뤄진다면 이건 탈중앙화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코드를 보고 참여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나 운영 결정도 다수의 참여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라면 이건 특정한 주체가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CFTC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해서 감독하게 됩니다. 즉 누가 가지고 있냐,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앞으로 이 코인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코인들의 운명이 확 달라질 수 있겠죠. XRP는 이미 법정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증권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아냈었어요. 하지만 그건 SEC와의 재판에서 나온 결론일 뿐이고 앞으로 제도권에서 어떤 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는 중앙화 여부, 운영 방식, 보유 구조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XRP에 적용시켜 보면 XRP는 특정 단일 주체가 완전히 통제하지 않고 네트워크도 글로벌하게 열려있죠. 기능적 성숙도도 어느 정도 갖췄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CFTC가 감독하는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정말 XRP가 CFTC 관할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막혀있던 많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먼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SEC와의 소송을 완전히 끝내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질 거고요. 미국 거래소에도 자연스럽게 다시 재상장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XRP가 목표로 삼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XRP를 쉽게 매수할 수 있겠죠. 추가로 ETF 상품이나 대형 금융사 투자 보고서에도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까진 SEC가 인정하지 않아서 안 된다는 분위기였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탈중앙화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성숙도도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규칙이 공개되어 있고 특정 조직이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성숙한 네트워크라고 보고 상품으로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XRP는 그동안 송금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돈이 오가는 구조를 만들었고 ODL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기업과 협업도 해왔습니다. 즉 이런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XRP인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의 판이 바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기술이 좋다, 빠르다는 얘기보다 누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냐가 중요해집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도권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단순히 허가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정부, 기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프로젝트가 아무리 좋아도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못 산다는 말이 많았죠. 하지만 앞으로 기준이 명확해지면 투자자들도 판단이 쉬워지고 기관들도 마음 편히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중요한 건 처음으로
바로 제도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코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코인이 제일 먼저 큰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 건데 지금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자산이 바로 XRP입니다. 규제 기간이 바뀌면 게임의 룰도 바뀌겠죠. SEC가 XRP를 억누르던 시기가 끝나고 CFTC 아래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일 준비도 빨라질 겁니다.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RLUSD도 이번 법안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번 법안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별도의 디지털 자산으로 본다고 했는데 즉 증권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진 겁니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 USDT나 USDC는 발행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자산 담보나 회계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RLUSD는 애초부터 XRP 원장에서 직접 발행되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는지 확실하고 발행량과 거래 내역도 블록체인상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플넷과 연동된다는 건 단순히 보관용 디지털 달러가 아니라 전 세계에 구축된 리플의 송금 인프라에서 바로 실사용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RLUSD를 발행하면 그 코인은 바로 리플렛을 통해 미국에서 일본, 유럽, 동남아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송금에 투입될 수 있는 구조예요. 즉 RLUSD는 단순히 가격 안정성만 확보된 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와 연결된 실사용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차별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이 중요하게 다루는 키워드가 투명성과 책임 있는 발행 구조인데 리플은 그 두 가지 모두 갖추고 있죠. 발행 주체가 명확하고 송금 네트워크와의 연동이 가능하며 실시간 거래와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 추적과 회계 검증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관 입장에서는 믿고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 후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저도 제 생각을 조금 더 얹어보자면 이번 미국의 암호화폐 법안은 단순히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시장이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떤 구조를 제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묻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XRP는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이고 이번 법안에서 하나씩 확인되고 있는 느낌이죠. 옛날에는 기술이 좋다, 빠르다 이런 걸로 승부를 봤지만 이제는 제도권이 인정할 수 있는 구조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단기 가격 상승이나 이슈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번 이슈를 법안 하나 나왔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자산이 제도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누가 이미 거기에 발을 딛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